자, 4번부터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설명을 하기 전에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복습 요령은 문제집을 위주로 복습을 부탁드릴게요. 복습도 뭐요? 빨리 반복을 하셔야 돼요. 빨리. 이제는 뭐요? 그 지문 자체를 핵심 단어와 결론을 외우는 식으로 그죠? 따라서 세 줄이 됐던 뭐요? 네 줄이 됐던 그 답을 묻고 있는 어떤 것을 묻고 있느냐 그죠? 핵심 단어를 찾아서 그 결론과 매치시켜서 외우는 연습을 반복하시고 이제는 이론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 있던 설문이 전혀 내가 그 논점이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죠? 그런 경우에만 기본서를 찾아보시고 이제는 뭐예요? 문제집을 기본서로 활용을 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죠? 문제집서 같은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의 지문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반복이 돼요. 자, 태아에 관한 설명으로 갑니다. 즉 자연인은 보기 전에 보세요. 자연인은 권리 능력을 언제 취득합니까? 출생이다 그죠? 출생치 않고는 자연이 될 수가 없죠. 자연인의 권리 능력 취득 원인은 유일하게 출생. 자연인의 권리 능력 소멸 사이도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요? 사망. 근데 출생의 사실은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가 아니라 뭐야? 실제 출생으로 그죠? 그래서 출생 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따라서 출생 전의 생명체인 태아.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 권리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그죠? 다만 태아도 예외적으로 보호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해서 5가지 경우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요 재산상속권, 대섭상속권, 유류분권 요정까지만 인정한다 그죠? 그때 이 경우에 5가지 경우에 태아는 보호됩니다. 근데 법조문이 이런 경우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관련해서 판례와 학설이 대립한다 그죠? 그래서 갑이 사망을 합니다. 어뢰 교통사고로. 그래서 태아가 그로부터 뭐요? 한 달 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때 태아는 태어나자마자 뭐요? 평생을 아빠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태아에게는 뭐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죠?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정지 조건설, 학설은 해제 조건설이다 그죠? 즉 판례에 의하면은 아빠가 사망할 당시에는 태아는 태어났다, 태어나지 않았다? 태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태아가 보호되는 5가지 경우일지라도 뭐요? 태아인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태아인 동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태아에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죠? 그때 태어나면 뭐요? 실제는 이때 태어났지만 태어나면 뭐요? 이때 이미 태어난 것으로 뭐요? 간주해서 태어난 때부터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를 판례, 정지 조건서. 태아에게 불리하죠 그죠? 그래서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태아를 대신할 법정 대리인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학설은 뭐예요? 5가지 경우 이때 태아가 태어났다 태어나지 않았다? 태어나지 않았죠. 근데 이미 뭐예요? 이때부터 태어난 것으로 간주해서 뭐예요? 태아인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를 해제 조건서. 근데 태어난데 뭐예요? 사산이더라 그죠? 그럼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던 것으로 이를 해제 조건서. 그럼 태아인 동안에도 뭐예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태아에게 유리하다 그죠? 그럼 태아 자신이 직접 권리를 행사를 못하니까 뭐예요? 누가 대신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양설의 뭐예요? 차이점 뭐예요? 차이점이 언제부터냐 그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인정이 되느냐 여부인데 공통점 뭐예요? 이론적인 접근 방법만 다를 뿐. 둘 다 뭐예요? 태아가 최소한 살아서 출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느 교훈이든 태아가 사산이라면 어떤 지문만 태아는 일체 뭐예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가장 중요하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태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정려. 결론. 태아는 정려받을 수 없다 그죠? 5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는지 죽어서 태어난지를 보셔야 돼요.
보니까 태아가 뭐야? 사망이죠. 그럼 태아는 뭐야? 일체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 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모와 태아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가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를 뭐야? 상속한다. 이와 같은 표현이 있을 수가 없다 그죠. 태아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생긴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거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태아 인도가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즉 태아인 동안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죠? 판례는 태아인 동안에는 보호되는 5가지 경우일지라도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그죠? 태어나야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판례 정지 조건설은 태아에게 유리입니까 불리요? 불리다 그죠? 불립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뭐요? 기역과 디귿이죠, 그죠? 예. (5번) 지문으로 갑니다. 권리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의사능력에 관한 개념 설명이고 중량성 요거다 그죠. 판단은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2번 두 번째죠. 이런 표현이 뭐예요?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이미 출제가 됩니다. 즉 의사능력의 정도는 뭐예요? 하고자 하는 법률행위 종류마다 다 요구되는 정도가 다르죠. 그죠? 따라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적 의미 등을 가진 경우요.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에게만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죠? 이런 표현 두 번째죠. 예, 두 번째. 그 다음 우리 법은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일반적 보호주의입니까? 개별적 보호주의요? 개별적 보호주의다 그죠. 그래서 정답 3번. 4번 판례는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행사 못하죠. 따라서 태아에게는 뭐예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뭐예요? 법정 대리인은 뭐예요? 정려받는 행위도 할 수가 없다 그죠. 태아는 정려받을 수 없다. 그 다음 5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피상속인과 그의 직계비속권은 형제자매가 동시에 사망으로 추정된 경우 대섭상속 인정입니다. 요건 그죠? 대섭상속의 요건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죠? 누가 대섭상속을 어떤 요건에서 받느냐? 필요 없죠, 그죠? 왜요? 대섭상속은 상속법의 문제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죠? 네, 대섭상속. 따라서 우리는 민법 총칙까지만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민법 총칙하는 문제를 보고 있죠, 그죠? 물권법, 채권법. 대섭상속의 구체적 요건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죠? 아, 그러면 앞에서 이런 경우도 뭐예요? 대섭상속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태아도 뭐예요? 대섭상속권이 있다. 그런 정도만 우리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뭐예요? 대섭상속이 되느냐 여부 판단은 뭐예요? 우리 시험 범위 밖이란 거예요. 당연히 뭐예요? 그것을 답으로 달린 것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6번으로 갑니다.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5가지죠. 뭡니까? 불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재산상속권, 대섭상속권, 유리분권 유정. 상속받을 수 있다 그죠? 유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있죠. 인지청구권 없다 그죠? 인지청구권 없습니다. (7번) 문제로 갑니다.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키포인트 사산을 찾으래요. 사산. 태아가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경우일지라도 뭐요? 살아서 출생해야만 된다 그죠? 또 처음부터 태아가 사산인 경우에는 태아에게 뭐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의 부는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를 취득한다. 틀렸다, 그죠? 태아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최소한 살아서 출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못 봤던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물어볼게요. 태평양, 북태평양에서 뭐요? 명태자비를 합니다. 근데 북태평양 엄청나게 겨울엔 바람도 세게 불고 파도가 뭐요? 집채만하게 20m 높이의 파도가 넘실댄다 그죠? 거기서 의로 작업을 하다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당연히 뭐요? 시신 발견 못 됐습니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죠, 그죠? 슈퍼맨이 아니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시신 발견 안 됐어요. 실종 선고 절차 거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경험칙상 사망이야. 자, 보세요. 사망의 증거가 있다면은, 자, 요건 다른 거예요. 재난으로 인한 사망 사유, 조상 강구소의 통보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 후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그죠? 예. 이런 경우는 뭐요? 실종 선고 등이 없더라도 뭐요? 인정 사망 절차 거칠 필요도 없이 뭐요? 법원이 경험칙상 개별 사건에서 사망자로 인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갑이 태아인 상태에서 부가 뭐요? 을의 불법행에서 장애를 얻었다면 살아서 출생할 갑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태아가 뭐요? 아버지가 상해를 입을 당시에는 태아였지만 현재 뭐요? 살아서 태어났죠. 그러면 아버지가 평생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저는 것을 보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 되죠. 그럼 가해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겠죠. 살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서 출생한 갑은 을에 대해서 뭐요? 부의 장애로 인한 자신에게 인정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뭐요? 청구할 수 있다죠. 키포인트가 뭐요? 살아서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키포인트를 어느 걸 찾으래요? 정려입니다. 태아는 정려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볼게요. 태아의 모가 태아를 대리하여 바로 털다 그죠? 있을 수가 없죠. 태아에게는 법정 대리가 인정될 수 없죠, 그죠? 계속 볼게요. 태아를 대리해서 정려자와 정려계약을 체결한 경우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뭐예요? 정려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읽는 순간 뭐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내 감정이 개입될 수 있어요. 그 결론 기억하셔야 돼요. 태아는 뭐예요? 5가지 경우를 제공해요. 태아는 일체 안 됩니다. 따라서 뭐예요? 태아를 대신해서 뭐예요? 엄마가 대리한다. 이 표현 자체부터 바로 출발부터 틀렸어요. 그러면요, 이 단어만 보더라도 뭐예요? 틀렸다 그죠? 네. 그 2가지가 우리가 답을 찾는 근거가 있다 그죠? 태아의 뭐가 태아를 대리해서 이 표현 자체도 성립할 수 없고, 그다음에 정려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4조입니다. 법인의 권리 능력은 설립근거 된 법률과 정관 목적 범위로 제한됩니다. 그때 그 목적 범위에 속한 여부는 뭐예요? 목적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자, 이 표현은 뭐예요? 우리 시험에서 본격적으로 답이 된 바는 없지만 최근에 한번 질문화가 됐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기억을 합니다. 법인의 권리 능력의 제한은 성질에 의한 제한 거죠. 그래서 상속권, 생명권, 정조권, 자유권 등을 누릴 수 없죠, 그죠? 그럼 재산권, 성명권, 명예권, 유정은 받을 수가 있다. 성질에 의한 제한. 그다음 뭐요? 법률에 의한 제한. 마지막이 뭐요? 정관 목적에 의한 제한 거죠. 즉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이 정관의 첫 번째가 뭐요? 설립 목적이다, 그죠? 설립 목적.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었죠. 배드민턴 동호회의 정관을 보니까 뭐요? 친목, 오락, 체육 등을 목적으로 보죠. 단체를 만들었다. 근데 단체의 대표가 뭐요? 건물을 구입했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구입 행위가 정관 목적을 벗어났다고 해석되는 순간 뭐요? 권리 능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와 같아서 법인의 권리 능력은 뭐요? 정관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지만 이때 목적 범위를 해석했을 때 뭐요? 그 정관에 뭐요? 명시된 목적에만 권리 능력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다른 말로 뭐요?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명시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직간접적 행위죠. 직간접적 행위도 모두 권리능 범위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동아리는 뭐예요? 회원들끼리 시합을 한다. 그죠? 근데 야에서 시합을 하니까 가장 하수가 가장 고수에게 이기는 이상한 결과가 나더라. 그죠?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합을 해서 건물을 구입하겠다.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 그죠? 이같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면 권리능 범위에 속한다. 명백하게 답으로 한 바는 없지만 이 지문이 한 번 최근에 그죠? 몇 년 전에. 따라서 목적 수행이 뭐예요?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도 뭐예요?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도 정관의 목적 범위에 포함이 된답니다. 된다. 그 표현은 뭐예요?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할게요.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태아를 이주한 문제다. 그죠? 거기 논점까지는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권리 능력의 소멸과 관련 뭐예요? 동사 추정의 문제입니다. 동사 추정. (5번) 각각 큰아들 어른. 계곡에서 물놀이 중 게릴라성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검은 엑셀로 익사했다. 그죠? 시신 모두 발견이 되었다. 그죠? 권리 능력 소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망의 선고가 판명됩니다. 그때 누가 먼저 사망인지 알 수 없다. 갑의 유족으로 뭐예요? 피한정 후견인 병.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 그 다음 작은 아들 정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쏘인다. 그죠? 동일한 일로 복수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선고가 판명이 안 될 때 뭐예요? 복수의 사람은 동시에 사망을 뭐예요? 추정한다죠. 항상 추정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시고. 그 다음 2번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인정사망제도와 실종제도는 어떤 경우만 이용되는 제도요? 시신이 발견이 되지 아니했을 때. 이 경우 뭐예요? 시신 발견이 되었습니다. 인정사망제도하고 뭐예요? 실종제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바로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바로 사망제도 호적부에 기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정사망제도에 의해서 틀렸습니다. 즉 인정사망제도라든지 실종선고제도는 시신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될 수 있는 제도. 그 다음 효과는 요거다. 그죠? 동시에 사망한 자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되지 않는 한 가벌의 권리는 상실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권리 능력의 소멸은 뭐예요? 사망. 이때 사망 여부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아니라 뭐예요? 실제 심장이 멎었을 때. 그죠? 실제 심장이 멎었을 때. 그 다음 5번 병은 제한 능력자이므로 일단 정의 가벌의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 말도 안 돼요. 권리 능력은 뭐예요? 누구나 평등하게 가진다. 그러죠. 즉 제한 능력자도 뭐예요? 상속권 등 권리 능력은 능력자와 동일하게 가진다. 똑같이 상속받는다. 그죠. 다만 상속은 받았지만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매매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없을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각종 능력과 그래서 뭐예요? 의사 능력을 위주로.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의 시기와 그래서 태아에 관한 논점, 종기와 그래서 동시 사망 추이에 관한 문제들로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가장 출제가 가능성이 높은 논점은 뭐예요? 태아 파트입니다. 태아 파트. 그 다음에 의사 능력 파트. 그 다음에요? 동사 추정. 이런 것들이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지문화될 거예요. 가장 빈번하게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은 태아 파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뭐예요? 무조건이다. 그죠? 행위 능력 파트에서는 최소 몇 문제입니까? 최소 2문제죠. 즉 행위 능력을 이론적으로 접근한다면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을 깊이 있게 물을 겁니다. 아니면 뭐요? 나머지 제한 능력자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과 해서 뭐요? 그 조문의 요건과 능력에 관한 조문 문제를 물을 겁니다. 상대방 보호 제도는 뭐요? 독자적으로 출제가 되든 종합적인 문제로 출제되든 제한 능력자 제도에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떠올리면서 설명을 합니다. 1번. 항상 뭐요? 주인공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 없이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병에게 매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여기 볼게요. 갑을 간에 뭐요? 매매가 있었죠. 상대방 보호제도 종합적인 질문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요? 상대방에는 세 가지 권리가 있다 그죠? 최고권. 그 다음 뭐요? 철회권. 거절권이죠. 그런데 철회권과 거절권은 동시에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없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만 발생한다고 했어요. 첫째, 철회권은 어떤 경우에 병에게 생기는 걸요? 제한 능력자와 간에 뭐요? 상대방 사이 계약이 있었을 때. 거절권은 뭐요? 제한 능력자의 단독 회의가 있었을 때. 그럼 지문상에서 병에게는 뭐요?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만 생깁니다. 1번 거절권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각각 뭐요? 병 간에 어떤 해가 있었던지를 판단해야 돼요. 각 병 간에 계약이 있었습니까? 단독 계약이 있었어요?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병에게는 어떤 권리만? 철회권만 있을 수 있고 거절권이라는 단어는 애초부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요? 이자에게 어떤 권리가 생긴지 그때 문제집에서 봐야 된다 그랬죠. 네,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뭐요? 이 경우는 뭐요? 제한 능력자와 상대방 사이 뭐요? 매매라는 계약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자에게 생길 수 있는 권리 뭐요? 최고권과 철회권. 제한 능력자의 뭐요? 단독해가 있었다면 뭐요? 병에는 뭐요? 최고권과 거절권. 따라서 이 경우는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철회권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철회권과 거절권 행사 시기 언제까지요? 제한 능력자 측이 추인하기 전에 그죠? 추인하기 전에. 그래서 이 경우는 철회만 할 수 있다 그죠? 예. 거절권은 병에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2번 취소의 상대방이요. 뒷부분까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갑이 취소하기 전에 뭐요? 병이 다시 저에게 되팔았습니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현재 정이 가지고 있다. 그때 갑이 뭐요? 취소코자 한다. 누구에게? 당연히 원래 상대방인 병에게 그죠? 예. 정이 아니라 그죠? 정이 아니라 병에게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키포인트를 어디를 잡으셔야 되느냐? 상대방이 뭐예요? 악의자냐 선이냐? 최고권은 뭐예요? 악의자도 그죠? 악의자도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철회권은 뭐예요? 누구만이? 선의자만. 거절권은 뭐예요? 악의자도 그죠? 근데 이 경우 안병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미 뭐예요? 상대방 병이 알고 있다. 그때는 뭐예요? 악의자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 그죠? 철회할 수 없다. 그 다음,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요. 사술요. 17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관을 속였다. 그죠? 그럼 그때는 뭐예요? 취소할 수 없다. 때리죠. 취소할 수 없다. 갑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관을 믿게 한 경우 뭐예요? 믿게 한 경우는 뒷부분이 어떤 문구가 해야 돼요? 취소할 수 없다고 해야 되죠. 근데 이런 표현. 갑은 계약으로 얻은 모든 이걸 뭐요? 반하고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없다. 그죠? 제한 능력자일지라도 뭐요?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이 뭐요? 능력자로 속이거나 뭐요? 법정 대리인 동의관으로 속이되면 취소할 수 없다죠. 취소할 수 없다는 문구가 해야 된다. 이런 문구는 뭐요? 있을 수가 없다. 그죠? 아무리 제한 능력자라도 동의가 있는 거로 속에서는 제한 능력자 측의 취소권이 박탈된다. 그죠? 그 취소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최고권이요. 자, 중요한 거. 최고권 행사는 누구에게만 최고할 수 있다. 그죠? 초인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만. 따라서 갑이 매매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지금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 볼게요. 갑이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되세요? 성년자가 됐죠. 그러면 상대방 병은 누구에게?
성년자가 된 갑에게 뭐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줘서 추인약답을 촉구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이 자가 아직까지 성년자가 되지 못한 경우로 누구에게? 법정 대리인에게 최고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정답 5번. 그래서 여기서 뭐야? 다시 하나 기억할 거. 상대방에 인정되는 권리, 그죠? 철회권과 거절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면 그죠? 하나면 상대방에게 발생한다. 그때 철회권은 뭐야? 제한 능력자와 상대방 사이에 매매 등 계약이 있었을 때. 사안의 경우는 계약이 있었다. 그죠? 배경은 철회권만 인정될 수 있을 뿐 거절권이라는 단어는 애초부터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는 연습을 하시고. 자, 2번 지문으로 갑니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에 허락하는 설명 중 옳은 것을입니다. 1번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의사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다. 그죠?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자, 끝났습니다. 자, 1번 지문을 보기 전에 여기 볼게요. 미성년자는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하려면 뭐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 그죠? 동의 없이 하는 행위는 뭐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 A적으로 미성년자라도 의사 능력이 있다면 그죠? 9가지 행위. 아홉 가지 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깊이 있게 출제될 수 있는 건 요 세 가지다. 그죠? 예.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그 애를 우리가 최대한 기억하시죠. 그래서 부담 없는 정려를 받는다든지, 그죠? 미성년자가 채무자인데 채권자로부터 조건 없이 채무 면제를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뭐야?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동시에 생기는 행위죠. 대표적인 게 유리한 매매 계약의 체결이라든지 부담 있는 정려를 받는다든지, 그죠? 또는 미성년자가 채권자인데 채무자로부터 뭐야? 변제를 받는 행위. 이런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다음 6조죠. 법정 대리인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하죠. 이때 법정 대리인의 처분의 허락은 명시, 묵시적으로 허락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법정 대리인이 종료를 정해서 허락하면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고 하죠.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는 허락받은 영업의 범위 내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더라. 다만 법정 대리인은 영업을 허락을 했더라도 뭐요? 언제든지 영업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선의 제3에 대하지 못한다. 나머지 조문요. 제한 능력자도 뭐요? 타인의 대리로서 대리행위를 유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를 뭐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죠. 그죠? 네. 따라서 대리 행위는 뭐요? 행위 능력을 유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는 취소하지 못한다. 나머지 근로계약의 처가 임금의 청구, 혼인한 경우 무한 책임 사무의 지사행위, 취소행위, 17세 이상의 자의 유언행위는 단독으로. 자, 볼게요. 그래서 동의 없이 하는 행위는 뭐예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하죠. 뒷부분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죠? 근데 뒷부분이 들었다고 하죠. 추인은 뭐예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이후에, 그죠? 그래서 성년자가 되네요. 이때는 여전히 미성년자라면 누가 추인을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이. 아니면 뭐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미성년자가. 자, 그 다음. 뒷부분하고 연결됐어요. 법정 추인의 문제입니다. 법정 추인. 자, 일단 추인은 취소권의 폭이죠. 취소권 폭입니다. 그러면 추인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만이. 취소권자만이. 그다음에 법정 추인. 일정한 뭐야? 해가 있으면 법에서 추인으로 간주되는 제도. 그럼 추인은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취소권자. 법정 추인이 되려면 그 행위는 누구의 행위여야 돼요? 취소권자의 법이 정하는 행위여야 된다고 하죠. 취소권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법정 추인이 됩니다. 법정 추인.
근데 법정 추이라는 뭐예요? 그 행위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이후에 이 보류가 없어지죠. 예, 뒷부분에서 다시 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키포인트 옵니다. 미성년 상태에서 아직까지 능력을 회복해서야 못했어요? 못했죠. 그 상태에서 뭐야?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한다고 하죠. 즉 미성년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뭐야? 성년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 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정 추인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뭐예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죠. 법정 추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정 추인이 되려면 이와 같은 뭐예요? 미성년자의 이행의 청구가 언제 있어야 돼요? 성년이 된 이후에 그죠? 따라서 법정 추인.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행위는 취소권자의 행위여야만 하는데 그 행위가 뭐예요?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이후라 해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뭐예요?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를 합니다. 법정 추인이 되려면 뭐예요? 성년자가 된 이후에 이행을 청구했다면 뭐예요? 그때는 법정 추인이 되기 때문에 취소 못하죠. 이미 추인됐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이 경우는 법정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예요. 미성년 상태에서 이행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예요? 법정 추인이 된 바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죠. 취소할 수 있다. 그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여기까지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답을 하는 경우는 아직 없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출제가 된다면 우리 이미 봤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뭐요? 외워버리면 답을 구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상에 해당하는 지문입니다. 4번.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함으로써 어리 갑을 단독 상속했다면 이겁니다. 취소권자에 관한 문제예요. 취소권은 뭐예요? 제한 능력자, 그다음에 뭐예요? 차고 사기 강박서 의사 표시를 한 자. 그 자들이 뭐예요? 대리인. 그 자들이 뭐예요? 성객. 상속인은 당연히 포괄 성객이죠. 그럼 당연히 상속인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그래서 미성년자 갑을 상속한 어리 뭐예요?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뒷부분의 문제하고 뭐예요? 종합적인 지문. 예, 종합적인 지문입니다. 당연히 누굽니까? 을이 누구를 상속했어요? 갑을 상속했죠. 당연히 상속인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 즉 미성년자는 자신의 길을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치 않고 뭐예요? 사망했다. 그럼 누가요? 상속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상속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 문구입니다. 그 다음 5번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일정 범위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록 허락했다. 그죠? 허락은 뭐예요? 명시 묵시적 그죠? 즉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의사 표시는 다 뭐예요? 제한이 없죠. 방법이 제한이 없다고 하죠. 명시 묵시적으로 다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의 처분의 허락은 명시적이 됐던 뭐예요? 묵시적 처분 허락이 됐던 불문하죠. 그래서 우리 교재 판례가 있죠. 그죠?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죠? 그럼 월소득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친권자인 부모인 처분 허락이 뭐예요? 묵시적으로 있었다. 그죠? 그러면 그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미성년자의 재산 처분 허락은 제한이 없다. 그죠? 명시적으로 처분을 허락하든 묵시적으로 처분을 허락하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이번 지문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즉, 뒷부분이 뭐예요? 법정 추인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취소권자에 관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자, 1번 뭐예요?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그죠? 타인의 대리행위다. 그죠? 키포인트. 대리행위는 뭐예요? 제한 능력을 이루는 취소할 수 없다. 이 단어를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그죠?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도 대리 행위는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죠? 즉, 제한 능력을 위해서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이 보면 얼핏 보면 된다. 그죠? 미성년자도 취소는 뭐예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추인은 뭐예요? 추인이 유효하려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이후에 해야 되죠. 어떻게 돼요? 갑이 성년자가 되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3번이 제일 힘들다. 그죠? 여전히 뭐예요? 미성년인 상태에서 법정 추인 행위가 되려면 뭐예요? 그 행위가 성년자가 된 이후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 상태에서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를 하더라도 뭐요? 이거는 법정 주인이 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법정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정 대리는 여전히 그 계약을 뭐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요. 갑은 미성년 상태에서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하지 않고 사망해버렸다. 그죠? 그래서 을이 갑을 상속했다면 을은 뭐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고 그죠? 상속인도 취소권이 있다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처분 해락은 방법이 제한 없다고 그죠? 묵시적 허락도 가능하다. 3번 질문으로 갑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뭐예요?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즉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왜요? 업등부선하니까 뭐예요? 분리할 게 전혀 없죠. 그죠? 분리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번 근로계약이요. 근로계약의 체결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 못한다 그죠? 대리해서 체결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의 체결 임금의 청구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 어렵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자신을 수정자로 하는, 수정자가 뭐예요? 정려받는 자죠. 근데 키포인트 요겁니다. 미성년자 일자로도 뭐예요? 단순히 권리만 얻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년대 뭐예요? 어떤 문구가 돼요? 부담 없는 정년은 뭐예요? 동의 없이 단독 가능하죠. 근데 이 부분은 부담 부자가 붙었어요. 한문이다 그죠? 이걸 어떤 의미요? 부담부는 부담이 있는 정려죠. 그죠? 부담이 있는 정려는 동의 없이 단독을 할 수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 유효가 아니죠.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부담부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헷갈린다. 그죠? 예. 부담이 있는 정려다. 그죠? 부담 없는 정려만 단독으로. 부담이 있는 정려는 뭐예요? 단독으로 못 한다. 그죠? 부담이 있는 정려. 그 다음, 리얼.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하면은 반드시 영업의 종료를 특정해서 하여야 한다. 맞죠? 그죠? 영업의 종료를 정해서. 따라서 영업의 종료를 정하지 않고 뭐요? 모든 종류의 영업을 한꺼번에 허락하는 것은 될 수가 없다. 종료를 정해서. 다만 종료가 특정이 됐다면 뭐요? 2개 이상의 영업을 한꺼번에 허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 키포인트가 뭐요? 혼인한입니다. 혼인한. 그러면 나이는 미성년자지만 법적으로 뭐요? 이제는 성년자죠. 그래서 혼인한 후에는 뭐요? 자기가 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 동의 없이 뭐요? 법정 대리란 단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제는 법적으로 성년자입니다. 법정 대리는 누구에게만 존재합니까? 제한 능력자이죠. 이미 나이는 미성년자지만 결혼했다면 성년자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정 대리 이 자리에 존재치 않고 이혼도 뭐요? 당연히 뭐요?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혼인한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 동의 없이 확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능력자이기 때문에 단독 이혼할 수 있답니다. (4번으로) 갑니다. 17세인 갑은 미성년자입니다. 항상 주인공은 제한 능력자예요. 을 소유 자전거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100만 원에 구입키로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자전거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즉 갑을 간에 뭐요?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그죠? 법정 대리 동의 없이. 그때 갑 또는 뭐요? 법정 대리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의 법정 대리는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갑은 미성년자 갑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채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뭐요? 갑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예.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니까 답은 너무 쉽게 떴다 그죠? 정답은 2번이고. 3번.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이 17세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알았다. 악의자죠. 알았던 경우에도 갑의 법정대리에게 뭐요? 채권은 할 수 있다.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뭐밖에 없어요? 철회권. 채권권, 거절권은 뭐요? 악의자도 행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갑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법정대리의 동의서를 위조. 17조 이야기다 그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속였다 그죠? 그래서 을이 이를 믿고 계약을 했다면 결론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속임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뭐요? 법정대리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 즉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에 동의로 있는 것으로 뭐요? 상대방을 속인 경우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 5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갑이 17세라는 사실을 을이 알았다 그죠? 그러면 악의자죠. 그럼 결론 철회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철회권은 선의자만 행사를 할 수 있다. (5번) 지문으로 갑니다.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 묵시적 거죠. 미성년자의 법률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맞죠? 그죠? 동의 박반 행위는 확정적 요이다. 그죠? 옳은 것을 모두 오래면. 그 다음 몇 법정대리인이 취소했죠. 그죠? 그럼 취소하면은 그때부터입니까? 소급이요? 소급이다. 그죠? 취소 시부터 틀다. 그죠? 효과 발생 시기는 무조건 그죠?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해요. 그죠? 처음부터 소급해요. 그 다음 10조 상이요. 우리 시험도 수차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 제한 능력자일지라도 슈퍼에서 콜라 한 병 사 마시는 것을 취소하겠다. 안 된다. 그죠? 즉,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죠.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 뭐예요? 가도치 않은 행위는 뭐예요?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취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리얼로 갑니다. 제한 능력자가 매정 계약은 계약입니다. 추인하기 전까지 뭐요? 계약에는 철회입니까? 거절이요? 두 부이죠. 거절할 수 있다. 됐다. 그죠? 이제는 아시겠죠? 계약에 대해서는 뭐요? 상대방의 철회권. 단독행위에 대해서 뭐요? 상대방의 거절권. 그 다음, 마지막에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 제한 능력자 측에서 뭐요? 추인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뭐요?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누구에게나 그죠? 채권은 누구에게만? 능력자에게만. 철회는 뭐요? 제한 능력자에게도. 그래서 제한 능력자에게도 철회할 수 있다. 즉 철회 거절은 뭐요? 누구에게요? 제한 능력자에게도 철회 거절할 수 있다. 철회 거절은 뭐요? 최고와 달리 제한 능력자에게도 그죠? 제한 능력자에게도 철회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철회 거절은 뭐예요?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럼 철회할 수 있다. 그죠? 즉 선의자라면. 그 다음 뭐예요? 거절권은 누구나니까 뭐예요? 악의자도 행사할 수 있다. 누구를 상대로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만 신경 쓰면 돼요? 최고권은 누구에게만? 능력자에게만. 그러니까 최고를 누구에게 해야 되냐? 그분만 문제 삼고 철회 거절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신경 쓰시면 돼요. 나머지 질문은 뭐예요? 철회 상대방이 누구냐? 거절 상대방이 누구냐?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요?
법정 대리인이 되었던 제한 능력자가 됐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그 지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죠? 따라서 최고는 누구에게만? 능력자에게. 그럼 최고를 누구에게 했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최고는. 근데 철회 거절은 뭐요? 당연히 아무에게나 철회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쓸 건 뭐야? 철회를 할 수 있다, 없다만 신경 쓰면 돼요. 철회를 할 수 있다, 없다. 6번 미성년자 가방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 없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병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즉 갑과 병 간에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성년자 갑이 뭐요? 취소하려는 경우 의뢰 동의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갑에게 있다. 일단 모르겠다, 그죠? 예, 넘어가 볼게요. 2번 계약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만 알고 있었던 병, 아기자죠. 아기자는 철회할 수 없다가 되죠. 없다. 됐습니다. 철회는 뭐야? 선의장. 자, 그 다음 상대방의 최고 경영사입니다. 병이 성년자가 된 갑에게 최고할 수 있죠, 그죠? 최고는 능력자예요, 그죠? 근데 갑이 이제는 성년자가 됐기 때문에 그 자에게 1개월 이상 기한에서 추인력 확답을 촉구했습니다. 그때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야? 15조이랑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죠?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4번 병이 미성년자 갑에게 최고했어요. 그럼 끝났죠, 그죠? 미성년자 갑에게는 최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뒷부분 볼 필요 없어요. 최고는 누구에게만? 능력자에게만. 그럼 뒷부분에 같은 문장은 있을 수 없죠, 그죠? 제한 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뭐예요? 최고가 아니에요. 무효입니다. 최고가 아니기 뭐예요? 최고의 효과에 관한 지문은 실릴 수가 없어요. 최고는 누구에게만? 능력자에게만. 항상 뭐예요? 최고는 누구에게 해야 되죠? 이 부분을 문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처리는 뭐예요? 할 수 있다, 없다만 찾으면 돼요. 누구에게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처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선의자만. 그럼 선의자라면 할 수 있다. 악의자는 할 수 없다. 그 지문을 찾는 거고. 최고는 뭐예요? 그 최고를 받는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최고는 능력자에게만 최고할 수 있다. 그 다음 17조죠. 갑이 위조하여 제수한 의뢰 동의서를 동의가 있는 걸 속였죠. 동의서 속였다고 그죠? 상대방이 이를 믿었다. 그러면 을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임을 이유로 자신에게 취소할 수 없다. 지금 문제가 뭘 묻고 있어요?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정답은 5번이죠. 그죠? 자, 그럼 1번 지문을 설명을 드릴게요. 입증 책임입니다. 제한 능력자 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동의 있는 행위는 취소 못하죠. 그럼 동의 있었다 없었다 누가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 근데 이 입증 책임을 답으로 안 할 거야. 답으로 안 할 겁니다. 제한 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 뭐요?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뭐요?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 측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볼 때는 뭐예요? 1번 지문이 모르겠다, 그죠? 그럼 빨리 넘어갑니다. 나머지 일단 답을 찾고, 그래도 답이 없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1번이 답이 되는 이런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 자, 오늘은 한 문제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지문만 봤을 때도, 그죠? 보니까 숫자 문제죠. 근데 지문 전체를 보니까 지문에서도 뭐예요? 숫자가 지금 어디가 숫자를 묶고 있어요? 3번이 숫자 문제를 묶고 있어요. 그럼 3번 지문은 뭐예요? 나중에 풀어야 됩니다. 예, 나중에요. 나머지 숫자 문제가 아닌 지문을 먼저 해결하고 볼게요. 그래서 이 같은 숫자 문제가 있는 문제는 기타 뭐예요? 지문 형태로 된 지문을 먼저 보고 나중에 푸는 겁니다. 자, 볼게요. 2000년 3월 30일에 출생입니다. 그럼 이자는 뭐예요? 19년 언제 성년이에요? 3월 29일이다, 그죠? 맞죠, 그죠? 연령 계산은 출생일도 산입하죠, 그죠? 그래서 24시. 다른 말로 뭐예요? 3월 30일 0시, 그죠? 0시부터 성년이 된다, 그죠? 성년이 됩니다.
18년, 아직까지 성년이 못 됐죠. 18년 3월 30일에 그죠. 미성년입니다. 법정대리의 동시 자신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 그래서 매매 계약 당시에 미성년이었다 그죠. 예. 법정대리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약관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은 취소는 뭐요? 스스로 할 수 있다 그죠.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뭐요? 제한 능력자도 단도로 취소할 수 있다 그죠.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그죠? 당연히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계산 지문은 먼저 하지 말고 그죠? 4번 지문 갑니다. 갑을 사이의 계약이 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뭐요? 갑은 무조건 뭐요? 선악골 말고 현존한 이 칸돈에서는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죠? 숫자 문제가 2개 지문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조금 더 짧죠 그죠? 그럼 5번 지문을 먼저 볼게요. 18년 3월 30일 언제 성년자가 됩니까? 19년 3월 30일 그죠? 아직까지 미성년자죠. 그럼 미성년자는 스스로 뭐야? 을과의 계약을 추인할 수는 없다 그죠? 아직까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단도로 추인하려면 뭐야? 성년자가 돼야 되죠. 예, 성년자 돼야 됩니다. 그럼 답은 뭐야? 3번이 답이죠. 네, 3번. 그래서 객관식 뭐요? 요령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뭐요? 수월하게. 자, 이 부분 법정 추인에 관한 문제인데 보세요. 갑이 18년도에 상대방으로부터 중동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같은 취소권자 행위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그 해가 뭐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라 됩니다. 근데 갑이 을로부터 뭐요? 중도금을 수령한 날짜가 뭐요? 아직까지 성년자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중도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법정 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정 추인이 안 돼요. 그럼 여전히 뭐요? 법정 추인이 되어 됐다 그죠? 법정 추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뒷부분에 법정 추인의 문제 등과 종합한 문제입니다. 몇 번 연습했다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에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출제되면 뭐야? 많은 수험생들이 거의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연습해봤기 때문에 일단은 요령을 제가 설명드렸다 그죠?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때 다시 하겠지만 누구의 행위여야 돼요? 취소권자의 행위 된다. 근데 되려면 뭐야? 다시 그자의 행위가 뭐야? 제한 능력자라면 능력자가 된 이후에 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 뭐예요? 아직까지 능력자가 되기 전에도 한 행위 때문에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다 그죠? 법정 추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다시 부탁드리면 가셔서 복습할 때는 뭐예요? 꼼꼼히 하지 마시고 여러 번 그죠? 여러 번 반복하세요. 여러 번 그 지문은 뭐예요? 답이 되는 핵심적인 단어를 뭐예요? 보고 결론을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반복하세요.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지문화되지 않는 어떤 교과서에 뭐요? 나머지 지문을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집이 뭐요? 교과서라 생각하시고 그 지문을 반복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대부분의 우리 시험의 지문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할 겁니다. 더 완벽하게 하려면 뭐요? 기출지문, 단원별 기출지문을 같이 자료로 삼으시고 반복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일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